안녕하세요. 인생 스펙트럼 채널입니다. 오늘은 70세 이후의 행복한 노후 생활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특히 가족 관계에서 어르신들의 마음의 평화를 해치는 5가지 상황과 그 지혜로운 대처법에 대해 이야기 나누려 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오늘 하루가 평온하게 흘러갈 거라 생각하고 계실 때 갑자기 전화벨이 울립니다. 받아보니 항상 부정적인 이야기만 늘어놓는 친척이나 또 도움을 요청하는 자녀의 전화입니다. 전화를 끊고 나면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피곤함, 짜증, 그리고 하루의 평화가 깨진 느낌.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관계는 변합니다. 체력과 정신력이 예전 같지 않고 작은 행복과 평화가 더욱 소중해집니다. 하지만 주변의 어떤 사람들은 우리의 소중한 평화를 방해하기도 하지요. 오늘은 노년기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5가지 유형의 관계와 우리의 전통적 가치를 지키면서도 자신의 행복을 지키는 지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의해야 할 관계는 항상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날씨 참 좋네요. 라고 말하면 그래도 내일은 비 온대요. 다 망칠 거예요. 라고 대답하는 사람들 있으시죠? 또는 손주 자랑을 하면 요즘 세상이 얼마나 힘든데, 앞으로 고생 많이 할 텐데, 라고 말하는 분들. 한 대학교 노년학 연구팀의 조사에 따르면 부정적인 사람과 자주 어울리는 노인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평균보다 23% 높다고 합니다. 이는 우울증과 불안 장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고 면역력이 약해진 어르신들에게는 더욱 위험합니다. 제 이웃에 박 할아버지가 계셨어요. 항상 웃음이 많고 긍정적이셨죠. 그런데 서울에서 조카가 내려와 한 달간 머물렀는데 이 조카가 항상 세상 걱정, 정치 걱정, 경제 걱정, 온통 부정적인 이야기만 했다고 해요. 한 달 후 박 할아버지의 웃음소리가 사라졌어요. 밤에 잠도 잘 못 주무시고 식욕도 떨어졌죠. 결국 가족들이 조카와의 대화 시간을 줄이고 할아버지가 좋아하시는 산책 모임에 더 참여하도록 도왔더니 다시 웃음을 찾으셨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1. 먼저 이런 부정적인 사람을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대화가 부정적으로 흘러가면 오늘은 좋은 이야기만 해요라고 정중히 말씀하세요. 3. 필요하다면 통화 횟수나 만남의 빈도를 줄이세요. 4. 긍정적인 모임이나 취미 활동에 더 시간을 투자하세요. 우리 속담에 가까이 하면 닿는다라는 말이 있죠. 부정적인 사람 곁에 있으면 우리도 모르게 부정적이 됩니다. 자신의 행복을 위해 때로는 거리를 두는 것도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항상 도움만 요청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머니, 내일 아이 좀 봐주세요. 아버지, 이번에도 돈 좀 빌려주세요. 할머니,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우리 문화에서 어르신은 가족의 중심이고 지혜의 원천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어르신을 단지 도움의 원천으로만 여기는 것으로 변질되어서는 안 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노년층이 경험하는 스트레스의 약 40%가 가족의 과도한 요구에서 비롯된다고 합니다. 이는 고혈압, 불면증, 심지어 심장질환까지 유발할 수 있어요. 68세의 김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김할머니는 며느리가 직장에 다니면서 매일 손주를 봐달라고 했고 주말에는 집안일까지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기꺼이 도왔지만 점점 체력이 떨어지고 자신만의 시간이 없어 우울감이 찾아왔어요. 상담사의 조언으로 김할머니는 며느리에게 나도 이제 나이가 들어 체력이 예전 같지 않다고 솔직히 말했고 일주일에 이틀만 손주를 봐주기로 합의했습니다. 그 결과 할머니의 건강도 좋아지고 며느리와의 관계도 더 깊어졌다고 해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1.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솔직하게 표현하세요. 내가 도울 수 있는 범위가 있어라고 말하는 것은 자기 존중의 표현입니다. 2. 구체적인 경계를 설정하세요. 예를 들어 화요일과 목요일에만 도울 수 있어라고 명확히 하는 것이죠. 3. 가족 회의를 통해 서로의 역할과 책임을 나누세요. 4. 무엇보다 자신의 건강과 행복을 우선시하세요. 그것이 결국 가족 모두에게 도움이 됩니다. 아무래도 건강한 소가 밭을 잘 갈 수 있겠죠. 자신을 돌봐야 다른 이도 돌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유형은 항상 남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옆집 아들이 사업에 실패했대요. 저 사람은 돈이 많아졌지만 방법이 정당하지 않대요. 우리 문화에서 이웃과의 대화는 중요한 사회적 활동이지만 그것이 험담으로 이어질 때 문제가 됩니다. 한국심리학회 연구에 따르면 험담을 듣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15% 상승하고 이는 노년기 기억력 감퇴와도 연관이 있다고 합니다. 70세 이 할아버지는 매일 아파트 경로당에서 동네 소식을 나누는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처음에는 사회적 교류라 생각했지만 대화가 점점 남을 비난하는 내용으로 채워지자 집에 돌아와서는 항상 무거운 마음이 들었어요. 왜 세상은 이렇게 나쁜 사람들 뿐일까? 라는 생각에 잠 못 이루는 날이 많아졌죠. 결국 이 할아버지는 그 모임 대신 도서관 독서 모임에 가입했고 지금은 마음의 평화를 되찾았다고 합니다.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1. 험담이 시작되면 좋은 이야기를 나눠봅시다라고 대화 주제를 바꿔보세요. 2. 긍정적인 대화를 이끄는 사람이 되어보세요. 요즘 보는 좋은 프로그램이 있나요? 같은 질문으로요. 3. 필요하다면 그런 모임의 참석 빈도를 줄이고 건설적인 활동에 시간을 투자하세요. 4. 매일 산책이나 명상으로 마음을 정화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우리 조상들은 구하지문, 입은 재앙을 불러들이는 문이라고 했습니다. 험담은 듣는 이도 하는 이도 모두에게 해롭습니다. 네 번째 유형은 질투하는 사람들입니다. 당신 아들은 좋은 직장 다니네요. 우리 아들은. 당신은 건강하시네요. 저는 병원만 다니는데. 우리 사회는 비교 문화가 강합니다. 특히 자녀 자랑, 손주 자랑이 일상적인 대화의 주제가 되곤 하죠. 하지만 이런 비교가 질투와 시기로 이어질 때 어르신들의 마음에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한 대학교 노인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지속적인 사회적 비교는 노년층 우울증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이며 자존감 하락과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80세 정할머니는 오랜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는 항상 비교하는 말을 했습니다. 당신 아들은 서울에 큰 집이 있다면서요? 우리 아들은 아직도 전세살이에요. 당신 손주는 의대 갔다면서요? 우리 손주는. 이런 대화 후에는 항상 마음이 무거워졌고 점점 그 친구와 만나기가 부담스러워졌습니다. 결국 정할머니는 새로운 취미 모임에 가입해 지지적인 새 친구들을 사귀었고 지금은 훨씬 행복하다고 합니다.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1. 비교하는 대화가 시작되면 모든 사람의 인생은 다르고 각자의 가치가 있어요 라고 말해보세요. 2. 자신의 행복과 성취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는 습관을 들이세요. 3. 감사일기를 써보세요. 하루에 3가지 감사한 일을 적는 것만으로도 행복감이 증가합니다. 4. 자신의 건강과 취미에 집중하세요. 요가, 산책, 독서 등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지세요. 우리 조상들은 남의 떡이 커 보인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행복은 비교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소중히 여기는 데서 옵니다. 마지막 5번째 유형은 지나치게 통제하려는 사람들입니다. 아버지, 이제 운전하지 마세요. 어머니, 그런 옷 입으면 안 돼요.
할머니, 그렇게 돈 쓰시면 안 됩니다. 효도의 이름으로 어르신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안전과 건강을 위한 걱정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지나친 통제는 어르신의 자존감과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립니다. 국립노인건강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자기 결정권 상실은 노년기 우울증의 주요 원인이며 심지어 뇌졸중과 같은 심각한 건강 문제의 위험도 증가시킨다고 합니다. 75세 최 할아버지는 은퇴 후에도 활발한 사회생활을 즐기셨습니다. 그러나 아들이 걱정한다며 밖에 나가지 마세요. 위험해요. 그 친구들 만나지 마세요. 사기당할 수 있어요. 라고 제안하기 시작했죠. 점점 우울해지던 최 할아버지는 어느 날 아들에게 나는 아직 내 삶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 후 서로 대화를 통해 안전에 유의하되 할아버지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관계가 개선되었고 지금은 균형 잡힌 삶을 살고 계십니다.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1. 자신감 있게 의견을 표현하세요. 나는 내 결정을 스스로 내릴 수 있어라고 말하는 것은 자기 존중의 표현입니다. 2. 가족과 열린 대화를 나누세요. 자녀의 걱정을 이해하되 자신의 자율성도 존중받아야 함을 설명하세요. 3. 필요하다면 가족 상담을 고려해 보세요. 4. 건강관리에 신경 쓰세요. 규칙적인 식사, 충분한 수면, 적절한 운동은 자율적인 생활의 기반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나이 들면 3살 어린아이가 된다고 했지만 그렇다고 어르신을 어린아이처럼 대해서는 안 됩니다. 존중과 자율성이 진정한 효도의 시작입니다. 지금까지 노년의 평화를 해치는 5가지 유형의 관계와 그 대처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기억하세요. 적절한 거리두기는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관계를 위한 자기 돌봄의 형태입니다. 우리 전통 문화에서는 가족과 인간관계를 매우 중요시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도 어르신의 행복과 평화를 위한 균형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행복은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돌보는 것이 다른 이들도 잘 사랑할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과 지혜도 나눠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노년기 건강 관리를 위한 실천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행복하고 평화로운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